오늘 한국 시장은 약간의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한알령 해제 관련 테마 섹터인데요. 관련주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미디어주들, 화장품주까지 앞으로 중국에서의 판매량,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좀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알령 해제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한다. 이 헤드라인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 헤드라인이 몇 번 나왔나 봤더니 지난해 5월과 12월에도 비슷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심지어 많은 증권사에서 앞으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서 관련주들의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을 올린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2월인 지금 한알령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유독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17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주한미군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했고요.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한알령, 한류 제한령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외교 스탠스는요. 보시다시피 전랑 외교, 늑대 외교 이 전략들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강경한 언어와 반격 중심의 외교 전략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말합니다. 우리는 한알령을 내린 바가 없다라면서 한알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한국 콘텐츠의 유통은 금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산업은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는 산업연구원은 약 8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15조 원대의 피해를 봤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22조 원대의 피해를 봤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6년부터 17년까지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은 벌써 이 일이 8년이 됐습니다. 8년 동안 한알령이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매년 나왔고요. 이번 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먼저 에이펙입니다. 오는 10월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요. 방문 국가들이 무조건 하나씩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번에 10월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한알령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 것이다. 지금 내놓은 카드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선물 보따리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한국과 완전한 문화 교류 추진, 한국 드라마, 게임 등 중국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도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우방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보시더라도 전랑 외교의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이걸 좀 바꾼 겁니다.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축소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과 인도 등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최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비자 정책, 국경 분쟁 관리,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우방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알령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염원하던 중국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면서 관련 업종이 이제 주도주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엔터와 미디어에 대해서 고 멀티플 논란 그리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잠시 접어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8년 동안 풀릴까 말까를 계속해서 반복해왔지만 이번에 약간 다르다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치와 경제적 관점에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업종에 대해서는 엔터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엔터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2,570조 원대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K-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그런데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중국의 문화 트렌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변했겠죠. 이게 8년 동안 문이 닫혀 있다가 갑자기 열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인기가 많던 그룹들이 중국에서 바로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닐 테고요.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콘텐츠가 8년 만에 중국에서 잘 팔릴 수도 없는 것일 전망입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에서는 숏폼 드라마라든지 숏폼 컨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좀 길게 보는 컨텐츠가 여전히 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인 갭을 채우기에는 아마 기업들도 약간 좀 힘에 부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엔터사들의 주력 IP들은 제대로 중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수혜주가 누구일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터주들은 무차별한 수혜가 기대가 되긴 하지만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다만 약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있었습니다. 디어유인데요. 중국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중국의 멤버십을 출시하고요. 이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하는 구독자의 수도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해 들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중국에서의 사업이 가시화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한령 해제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